안녕하세요, 꿀벌입니다. 네, 오늘도 시작에 앞서서 소중한 슈퍼챗을 후원해주신 구독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커피 잘 마시고 앞으로도 좋은 분석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국 주식 차트와의 대화를 시작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나스닥 선물의 일봉입니다. 어제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대형주들이 좀 빠지면서 나스닥 전체가 조정을 많이 받았다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나스닥이 그렇게 조정을 받은 게 아닙니다. 프리장에서 많이 올려놨다가 장 시작하자마자 빼서 기분상 좀 조정을 받았다 하지만 보면은 이 금요일의 종가와 어제 월요일의 종가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생각보다 양호했다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제가 도트 표시를 해놓은 게 저번에 제가 그어놨던 선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전 브리핑에서 나스닥이 2900을 넘는다면 이제 조정이 완전히 끝난 것이다 라고 했는데 프리장에서 넘었다가 장 시작하자마자 쭉 내려왔죠. 그래서 2900 밑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조정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간다 볼 수가 있고요. 전 나스닥 여전히 좋게 봅니다. 일봉상에서 계속해서 윗꼬리 만들면서 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위아래에 힙손 무빙을 준 다음에 위로 올리려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4시간봉을 본다면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22평을 지키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가 장이 3.5일이 열리거든요. 11월 28일이 미국 추수 감사절로 이날 휴장하고 이 전날이 27일에는 반장만 엽니다. 그래서 장기장 시장 자체가 적기 때문에 큰 변동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남은 기간 동안에 그런 식으로 행보할 가능성이 높으며,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지금 벌어져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닫아주는 움직임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주는 좀 애매한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좀 관망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TQQQ를 본다면요. TQ에서 제가 이전에 그어놨던 80일이죠. 이 80일을 정확히 저항을 받고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TQ 또한 보시면은 여기 4시간봉 22평을 딱 지키면서 마무리해준 게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사실 매수 매도를 하기엔 좀 애매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TQ 또한 관망이 나아 보인다. 그리고 남는 기간 동안 이런 식으로 볼린저 밴드 닫는 움직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과 스탑로스 라인 거의 다 비슷하고요. TQ의 경우에는 여기 80일 있죠. 여기를 넘는 순간 나스닥 거의 전체의 조정이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나스닥 선물 차트보다는 TQ라든지 아니면은 QQQ 차트가 좀 더 정확한가 싶기도 한데, 저는 나스닥 선물이 거의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전반적인 파악이 좋아서 나스닥 선물을 쓰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SSO입니다. 얘는 S&P 500의 2배 레버리지인데 제가 직전 브리핑에서 96 넘으면 조정이 완전히 끝난 거라고 했는데 넘었습니다. 그리고 자, 이 위에서 딱 종가 지키면서 마감을 했죠. 그래서 괜찮습니다. SSO의 경우에는 보세요. 똑같은 구간을 비교해도 나스닥은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SSO는 이런 식으로 이 선 위에서 마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S&P 500이 나스닥보다 더 양호하다 볼 수가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탑라인 1차로는 95, 2차로는 94를 잡았는데요. 사실 94까지 내려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선만 지켜준다면 다시금 이런 식으로 상승을 잘 이어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조금 애매하고요. 한 94 정도까지 내려온다면은 추가적으로 좀 더 물량을 모아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SSO 또한 보세요. 거의 다 비슷한데요. 나머지 보여드릴 주식들도 이런 식으로 볼린저 밴드 11월 초의 상승으로 벌어졌다가 그 다음번에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닫으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주는 횡보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 속슬인데요. 속슬이 상당히 괜찮게 끝이 났습니다. 자, 속슬은 양호한데 보시면은 제가 여기 30 직전 브리핑에서 다음 목표값 30이라고 했는데요. 확대해서 보여드리자면 정확히 30 저항선을 찍고 빠졌죠. 그래서 이제 속슬은 목표값을 달성했다 보겠습니다. 목표값을 달성했으니까 그 다음 빠지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요. 일단 달성한 것이고, 그 다음 2차 목표값으로는 제가 여기 33을 봅니다. 이제부터는 이 30 저항대 위로 안착을 해주는지를 볼게요. 그렇다면 속슬은 33을 향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슬도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 이제 반대로 이런 식으로 하락했던 볼린저 밴드를 닫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모아준 다음에 다음 주 이런 식으로 위로 가는 그림이 좋고, 이제 속술의 약간 고무적인 소식은 4시간 봉 22평 위로 드디어 주가가 올라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하락하면서 휩소 무빙만 좋아오다가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좁아지면서 동시에 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움직임이 이전 같은 휩소 무빙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면서 추세를 돌려줄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이제 보시면 제가 이평선들을 켰는데요.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위에 이런 식으로 장기 이평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오더라도 여기 맞고 내려가고 올라오더라도 내려가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슬이 횡보를 하다가 바로 위로 가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평선의 지지와 저항을 계속 받으면서 부드럽게 이렇게 추세를 돌려주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4시간 봉의 22평 이 볼린저 밴드의 중단선입니다. 이 위로만 속슬이 가준다면요, 얘도 상당히 괜찮게 전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슬의 경우에는 제가 스탑라인을 단기적인 저항으로는 30, 그리고 2차 목표가는 33 잡았고, 그리고 1차 스탑라인으로는 28.5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스탑라인이었던 27.3도 있죠. 일단 USD가 좀 골치가 아픈데요. 이거랑 엔비디아랑 거의 맥락이 같습니다. 자, 보시면 USD의 경우에는 제가 중요한 맥점으로 64를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64를 지금 깨고 내려와서 단기적인 저점이라고 설정해 놓은 62까지 거의 건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중요한 맥점을 깼기 때문에 당분간은 하락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보시면 볼린저 밴드도 미세하게 아래로 약간 벌어지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확률인데, 이게 첫 번째로는 한 파동 정도 더 빠진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한다. 그러면 제가 이때 또다시 돌파해야 되는 라인, USD를 살 수 있는 라인을 잡을 겁니다. 이 라인을 돌파한 다음에 USD가 다시금 위로 추세를 돌린다는 뜻이고, 두 번째 가능성으로는요, 쭉 빠지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USD를 지금 싸졌다고 해서 저가 매수 이런 거는 좋지 못한 전략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엔비디아도 같습니다. 확률 자체는요, 이렇게 1번처럼 한 파동 정도만 더 빠질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과거 차트를 본다면요, 이런 구간, 그리고 이런 구간, 그리고 이런 구간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 여기 그 다음에 크게 빠지는 경우가 지난번 7월의 조정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크게 빠지는 경우였네요. 그래서 단순히 확률만 놓고 본다면요, 크게 이게 정말 맥점을 깼다고 해서 엄청나게 빠질 가능성보다는 이 정도 더 빠지고 이쯤에서 조정 마무리 짓고 다시 올릴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렇지만 크게 빠지는 가능성 배제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하락한다고 해도 죽지 말자, 떨어지는 칼날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받지 말자가 이제 저희 지금 USD와 엔비디아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관망하자. 그리고 단기 추세를 지금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하락인 단기 추세를 돌릴 때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USD의 경우에는 이 67이 단기적인 저항이 되며 스탑로스 라인은 60이 딱 하나 남았습니다. 근데 거의 없다고 봐야죠. 여기가 거의 맥점이었으니까. 자,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를 본다면요, 제가 이거 좀 보기 쉽게 일봉으로 바꿔서 볼게요. 자, 엔비디아를 크게 본다면 이런데,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고 있던 137이란 구간을 깼지 않습니까? 깼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지금은 관망이 필요하며 한 파동 더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가능성이 보였던 게 이전에 이 구간 깼던 여기, 그리고 이 구간을 깼던 여기, 이 구간을 깼던 여기 정도가 있고,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이때 7월의 대조정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는 보시면요, 이 4시간 봉 볼린저 밴드 거의 밑에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식의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기술적인 반등에서 140일 밑에서 마감을 한다면 이제 뭐 추격 매수 같은 거는 붙지 않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반등하고 더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USD, 엔비디아 모두 이제 좀 더 관망을 하자. 추가적 상승이 나오더라도 매수는 좋아 보이진 않는다.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를 2배 레버리지로 본다면 75가 단기적인 저항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슬라인데요. 테슬라의 경우에는요,
자, 보이시나요? 여기 360 저항을 맞고 스탑라인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제가 지금 슬로우 스토캐스틱과 RSI를 켰는데 이게 어제자 봉의 모양이 좀 안 좋아요. 제가 이제 지난번 금요일 장 해석 영상에서는 내려오더라도 단기적인 조정 거친 후에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봤는데 여기서 살짝 조정적으로 이렇게 식으로 올라간다면 이 다이버전스 걸리는 가능성을 좀 깨는 건데, 보시면은 미세하게, 자, 이게 4시간 봉상 이런 식으로 주가의 고점은 높아졌는데 보조지표의 고점은 낮아지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걸렸습니다. 그리고 일봉상에서도 이런 식으로 주가의 고점 높아지고 보조지표 RSI 이제 기본으로 설정한 건데 보조지표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려서 이런 경우에는 다음번 캔들이 하락을 암시하거든요. 그래서 이 어제자 캔들 하나로 이 다이버전스가 걸렸기 때문에 사실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캔들 모양으로도 보시면은 자악현 음봉이 떴어요. 그래서 테슬라는 좀 잠시 주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라인까지 오더라도요, 335까지 오더라도 여기서 이제 저가라고 매수를 받는 거는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335를 깬다면 좀 조심해야 되고요. 320 깬다면 훨씬 더 조심해야 되고 300 깨면은 추세 이탈입니다. 당분간은 적어도 여기까지는 눌림 매수는 받지 않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정리하자면 엔비디아, 그 다음에 USD,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관망이 좋아 보인다. 그리고 의외로 S&P 500과 나스닥 자체 괜찮다. 그리고 속술도 괜찮다. 오늘의 요약입니다. 자, 나스닥 선물 많이 빠진 것 같은데 기분상만 그런 거지 괜찮다. 네. 그래서 변동성이 큰 와중에도 지킬 부분 지켜서 뭐 크게 빠지진 않을 거라고 보고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 행보의 가능성, 그리고 이 볼린저 밴드 닿는 움직임의 가능성을 좀 더 높다고 생각을 하며 딱 2700 지켜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약간 수정한 저항과 스탑라인입니다. 단기적인 저항으로는 21,150이 있습니다. 네, TQ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80일을 넘는다면 이 나스닥 전체의 조정이 끝났다고 봅니다. 스탑라인 확인하시고요. 네, SSO는 이 와중에 또 오르고 괜찮았습니다. 네, 조정이 끝났으며 94만 지켜준다면 상승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속설이 그동안 속을 썩이다가 상당히 괜찮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시간 22평 위로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위로 장기평 저항이 있어서 당장 가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평선들을 쭉 돌려주면서,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22평이잖아요. 이게 내려오다가 주가가 이런 식으로 22평 위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되면서 22평이 이렇게 위로 틉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 2평을 돌릴 가능성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저항과 지지이고요. 다음 목표값은 33입니다. 제가 이전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던 30은 달성했습니다. USD의 경우에는요, 이게 제가 굉장히 길게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결론은 간만, 그리고 저항과 지지 라인. 엔비디아도 다음과 같습니다. 저항, 그리고 여기 스탑로스 라인입니다. 마지막 테슬라는 어제 장의 봉 모양이 너무 안 좋았어요. 360에서 조정을 살짝만 받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 장악형 봉이 뜨면서 이 1봉 단위의 다이버전스가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조정이 당분간 좀 눌림 매수는 지양하자. 이 다이버전스를 이런 식으로 깨는 움직임이 나왔으면 좋았는데 좀 아쉽네요. 그래도 지금 테슬라의 추세가 꺾이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냥 좀 관망하겠다는 거고요. 좀 조심하자, 그 정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뿅!